여러분, 오늘 밤 우리는 인생의 끝자락에 가까워질수록 더 선명해지는 한 가지 진실을 마주하려 합니다. 사람은 많은 사람과 살아가지만 결국 자기 인생의 마지막 길은 자기 두 발로 걸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래 살아보니 알겠습니다. 외로움보다 더 사람을 힘들게 하는 것은 혼자라는 사실이 아니라 끝까지 누군가가 나를 채워줘야 한다고 믿는 마음입니다. 배우자가 옆에 있어도 마음 한구석이 비어있고 자식에게 전화를 걸었다가 짧아진 대답에 괜히 가슴이 서늘해지는 밤이 있습니다. 친구들과 웃고 돌아온 뒤 불을 끄고 누우면 오히려 더 허전할 때도 있습니다. 이대로 그 빈자리를 사람으로만 채우려 한다면 우리는 노년의 마지막까지 타인의 표정 하나와 전화 한 통에 마음을 맡기며 살아가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편안해지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구독해주세요. 다만 제가 여기서 하는 이야기가 정말 마음에 드실 때만요. 그리고 지금 어디에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지, 그곳의 현재 시간이 몇 시인지 댓글에 남겨주셔도 좋겠습니다. 서로 얼굴은 모르지만 같은 밤을 지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마음이 조금 따뜻해질 수 있으니까요. 이제 불을 끄고 부드러운 소음이 필요하다면 선풍기를 켜도 좋습니다. 그리고 오늘 밤의 여정을 함께 시작해 보겠습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사람을 잃어서 외로운 것이 아니라 예전처럼 누군가에게 기대도 된다는 믿음을 잃을 때 더 외로워집니다. 젊을 때는 잘 모릅니다. 부모가 있고 배우자가 있고 자식이 있고 직장 동료와 친구가 있으니 내 삶에는 늘 누군가가 있을 것처럼 느껴집니다. 전화하면 받을 사람이 있고 아프면 걱정해 줄 사람이 있고 명절이면 찾아갈 집이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그러나 세월은 조용히 그 믿음을 하나씩 거두어 갑니다. 어느 날 배우자가 먼저 세상을 떠납니다. 자식들은 자기 가정을 꾸리고 자기 일정에 쫓깁니다. 친했던 친구는 몸이 아파 만나지 못하고 매주 나가던 모임에서도 하나둘 익숙한 얼굴이 사라집니다. 그제야 마음속에서 묻습니다. 왜 나만 이렇게 혼자가 되었을까? 하지만 조금 더 오래 살아보면 질문이 달라집니다. 나는 왜 그토록 혼자가 되는 것을 두려워했을까? 이 차이는 아주 큽니다. 혼자인 현실 자체보다 우리를 더 아프게 하는 것은 혼자여서는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자식이 자주 전화해야 좋은 자식이고 배우자가 언제나 내 마음을 알아줘야 사랑받는 것이며 친구가 계속 나를 찾아야 내가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믿기 시작하면 마음은 타인의 행동에 묶입니다. 저녁 7시가 넘었는데 자식에게 전화가 없습니다. 처음에는 바쁜가 보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8시가 되고 9시가 되면 생각이 달라집니다. 이제 내가 필요 없어진 건가? 며칠 전 친구에게 먼저 연락했는데 답이 짧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는 괜찮았지만 밤에 누워 생각하다 보면 마음 한쪽이 쓰립니다. 내가 싫어진 건 아닐까? 사람 마음은 이렇게 빈 곳을 사실보다 더 어두운 이야기로 채우는 습관이 있습니다. 관심이 줄었다는 사실을 사랑이 사라졌다고 해석하고 연락이 늦었다는 일을 버림받았다는 신호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외로운 사람일수록 때로는 더 자주 연락합니다. 더 많이 묻고 더 많이 확인하고 더 자주 만나려고 합니다. 자식이 오면 언제 또 올 것이냐고 묻고 전화를 받으면 왜 어제는 전화하지 않았느냐고 섭섭함을 꺼냅니다. 그 마음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사랑받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상대가 느끼는 것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걱정해서 전화를 받습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부터 또 전화를 받을 때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또 무엇을 서운해 하실까? 또 무엇을 해드려야 할까? 그런 부담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사람은 사랑에서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부담에서 멀어질 때가 많습니다. 여기에 노년의 관계에서 가장 아픈 역설이 있습니다. 가까이 두고 싶어서 붙잡을수록 상대는 멀어지고 멀어지는 상대를 보며 우리는 더 강하게 붙잡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통화가 끝난 뒤 수화기를 내려놓으며 생각합니다. 내가 자식에게 이런 대접을 받으려고 평생 살았나? 그 순간 잃는 것은 단순히 기분만이 아닙니다. 마음속 자존감이 조금씩 깎이고 관계 속에서의 품위도 함께 흔들립니다. 외로움 때문에 누군가를 붙잡았는데 오히려 더 외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그 빈자리를 새로운 사람으로 급하게 채우려 합니다. 동네 모임에서 다정하게 말을 걸어주는 사람, 자주 안부를 묻는 사람, 내 이야기를 오래 들어주는 사람이 나타나면 마음이 빠르게 기울기도 합니다. 평소 같으면 한 번 더 생각했을 부탁도 들어줍니다. 잠깐만 돈을 빌려주시면 금방 돌려드릴게요. 머리로는 이상하다고 느끼지만 마음은 다른 말을 합니다. 이 사람마저 떠나면 또 혼자잖아. 외로움이 깊어지면 사람을 보는 눈보다 관계를 잃을까 두려워하는 마음이 먼저 움직입니다. 그래서 평생 모은 돈을 잃기도 하고 이용당하고도 끊어내지 못하기도 합니다. 사람을 가장 약하게 만드는 것은 혼자 있음이 아니라 혼자일까봐 두려워하는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후반부 인생에서 반드시 배워야 할 첫 번째 힘은 사람을 더 많이 붙잡는 기술이 아닙니다. 혼자여도 무너지지 않는 힘입니다. 이 말을 사람을 끊으라는 뜻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혼자 설 수 있는 사람일수록 사람을 더 편안하게 사랑할 수 있습니다. 자식이 오면 반갑게 맞이하고 돌아가면 자기 생활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친구가 연락하면 기쁘게 이야기하지만 연락이 없다고 해서 자기 가치까지 의심하지 않습니다. 배우자가 잠시 말이 없다고 해서 사랑이 끝났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있으면 감사하고 없어도 무너지지 않는 마음, 그 마음이 생기면 관계의 온도가 달라집니다. 사람을 붙잡지 않아도 사람이 곁에 머뭅니다. 설명하지 않아도 존중받습니다. 서운함을 쏟아내지 않아도 내 마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늦게 깨닫게 되는 진실이 하나 있습니다. 평생 함께 갈 사람을 찾는 것보다 아무도 곁에 없는 순간에도 나를 버리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 사람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혼자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 인생이 쓸쓸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때부터 관계에 매달리지 않을 자유가 생깁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그 자유를 가진 사람에게 좋은 관계는 더 오래 남습니다. 사람에게 기대하지 말라는 말은 차갑게 살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많은 기대 때문에 망가진 관계를 다시 편안하게 만드는 방법에 가깝습니다. 오래 살아보면 알게 됩니다. 사람을 힘들게 하는 것은 사랑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사랑이라 믿었던 기대가 너무 많았기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자식은 나이가 들어도 자식입니다. 어릴 때 밥을 먹이고 학교에 보내고 아플 때 밤을 새우며 돌본 기억은 부모 마음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 한쪽에는 자연스럽게 이런 생각이 생깁니다. 내가 저 아이에게 얼마나 해줬는데, 입으로 말하지 않아도 마음속 장부에는 오래 남습니다. 내가 희생했으니 자식도 나를 챙겨야 하고 내가 힘들 때 곁에 있어야 하며 적어도 일주일에 한두 번은 전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마음입니다. 문제는 그 기대가 관계의 기준이 되는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자식이 바빠 전화를 며칠 못하면
단순한 상황이 아니라 서운함이 됩니다. 명절에 오래 머물지 못하면 배은망덕하게 느껴집니다. 며느리가 먼저 안부를 묻지 않으면 마음이 다치고 사위가 예전처럼 살갑게 굴지 않으면 섭섭함이 쌓입니다. 그러다 어느 날 밥을 먹는 자리에서 별뜻 없이 한마디가 나옵니다. 요즘은 부모가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관심이 없구나. 말한 사람은 그저 서운함을 표현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듣는 사람은 다르게 받아들입니다. 내가 또 잘못했구나. 만날 때마다 죄책감을 느껴야 하나. 그 뒤부터 연락이 의무가 되고 방문이 부담이 됩니다. 관계는 사랑이 부족해서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랑 위에 의무와 죄책감이 너무 많이 얹힐 때 멀어지기도 합니다. 친구 관계도 비슷합니다. 예전에는 거의 매주 만나던 친구가 어느 날부터 연락이 줄어듭니다. 처음에는 건강이 안 좋은가 걱정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과 만났다는 이야기를 듣는 순간 마음이 서늘해집니다. 나만 빼놓은 건가? 그 생각을 품은 채 다시 만나면 말투가 달라집니다. 요즘 많이 바쁜가 봐. 연락도 없고 겉으로는 가볍게 말하지만 그 안에는 서운함이 들어 있습니다. 상대는 그것을 느낍니다. 한 번은 괜찮습니다. 두 번도 받아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날 때마다 확인을 요구받으면 사람은 점점 조심하게 됩니다. 사람은 자신을 좋아해주는 사람에게 끌리지만 자신을 책임져야 한다고 느끼게 만드는 사람에게서는 거리를 두고 싶어집니다. 이것이 관계의 아주 현실적인 작동 방식입니다. 배우자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생을 함께 살았으니 내 마음 정도는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말하지 않아도 알아주길 바랍니다. 내가 피곤한지 속상한지 오늘 무슨 일이 있었는지 먼저 물어봐 주길 기대합니다. 그런데 상대가 텔레비전만 보고 있으면 서운해집니다. 당신은 평생 내 마음을 몰라. 상대는 당황합니다. 그 사람 입장에서는 아무 일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부부는 서로 다른 싸움을 합니다. 한 사람은 왜 내 마음을 몰라주느냐고 싸우고 다른 사람은 말도 안 했는데 어떻게 아느냐고 싸웁니다. 기대는 말하지 않은 계약과 같습니다. 나는 이미 상대와 약속했다고 생각하지만 정작 상대는 그런 약속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대가 클수록 배신감도 커집니다. 노년에 더 힘든 이유는 우리가 잃는 것이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직장에서 물러나고 역할이 줄고 몸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자연스럽게 관계에 더 많은 의미를 걸게 됩니다. 자식의 전화 한 통이 하루의 기분을 결정하고 친구의 말 한마디가 며칠 동안 마음에 남습니다. 내 삶의 중심이 약해질수록 타인의 반응은 더 크게 느껴집니다. 그러다 보면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나에게 주는 안정감을 사랑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이 없으면 불안하고 연락이 없으면 화가 나고 내 기대에 맞지 않으면 사랑이 식었다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사랑과 소유는 다릅니다. 관계와 의존도 다릅니다. 진짜 관계는 상대가 내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아도 유지됩니다. 자식은 자식의 삶을 살고 친구는 친구의 사정이 있으며 배우자도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것을 받아들이면 마음이 조금씩 가벼워집니다. 아들이 며칠 전화하지 않아도 바쁜가 보다 하고 넘길 수 있습니다. 친구가 다른 약속을 잡아도 그 사람에게도 자기 삶이 있지 하고 웃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내 마음을 바로 알아주지 못하면 서운함을 쌓아두는 대신 차분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내가 조금 힘들었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오히려 더 강한 사람입니다. 상대에게 알아맞히라고 요구하지 않고 내 감정을 내가 책임지기 때문입니다. 기대를 내려놓으면 관계가 차가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가 돌아옵니다.
예전에는 자식이 찾아오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기대를 내려놓고 나면 찾아와 준 것이 고맙습니다. 친구의 전화가 당연했던 때에는 연락이 줄어든 것만 보였습니다. 기대를 내려놓고 나면 잠깐이라도 내 생각을 해준 것이 따뜻하게 느껴집니다. 사람이 해주는 일을 권리처럼 받으면 서운함이 늘어나고 선물처럼 받으면 감사가 늘어납니다. 노년에는 이 차이가 아주 큽니다. 평생 우리는 많은 것을 붙잡으며 살았습니다. 자식도 붙잡고 체면도 붙잡고 인정도 붙잡았습니다. 그러나 후반부 인생에서는 조금 놓을 줄 알아야 합니다. 놓는다고 잃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꽉 쥐고 있어서 멀어졌던 것들이 다시 편안한 자리로 돌아옵니다. 자식을 사랑하되 자식의 삶까지 소유하지 않고 친구를 좋아하되 친구에게 내 외로움을 책임지게 하지 않고 배우자와 함께 살되 내 행복 전체를 그 사람에게 맡기지 않는 것. 그렇게 기대를 조금 내려놓을수록 마음에는 빈자리가 생깁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를 서운함 대신 감사가 채우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누군가가 없어서 불행한 사람이 아니라 누군가가 있어주면 고마운 사람이 됩니다. 이 차분한 변화가 시작될 때 비로소 혼자 있는 시간도 이전과는 다른 얼굴을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힘든 까닭은 그 시간에 아무도 없어서가 아닙니다. 아무도 없을 때 그동안 피하며 살았던 내 마음이 가장 크게 들리기 때문입니다. 낮에는 괜찮습니다. 장을 보고 텔레비전을 보고 동네 사람과 잠깐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시간이 지나갑니다. 그런데 저녁이 되면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해가 지고 집안이 조용해지면 갑자기 시간이 길어집니다.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까지 크게 들리고 벽시계 초침 소리가 유난히 또렷하게 느껴집니다. 혼자 밥을 먹고 설거지를 끝냈는데도 아직 저녁 8시입니다. 그때부터 마음이 사람을 찾습니다. 누구에게 전화해 볼까? 휴대전화를 들었다가 내려놓습니다. 자식에게 걸고 싶지만 괜히 바쁜데 방해하는 것 같고, 친구에게 연락하려니 며칠 전에도 내가 먼저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텔레비전을 켭니다. 보고 싶은 프로그램이 있어서가 아니라 집안에 사람 목소리가 필요해서입니다. 이런 시간이 반복되면 우리는 혼자 있는 시간을 잘못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외로운 사람이다. 나를 찾는 사람이 없다. 이렇게 살다가 혼자 죽는 건 아닐까.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순간 우리를 괴롭히는 것은 혼자가 된 현실보다 혼자 있는 시간을 견디지 못하는 마음입니다. 오래 함께 살아온 사람일수록 더 그렇습니다. 평생 남편의 밥을 차렸던 사람은 식탁에 혼자 앉는 것만으로도 허전합니다. 아내와 매일 저녁 이야기를 나누던 사람은 아무 말 없이 하루를 끝내는 것이 낫습니다. 자식 중심으로 살아온 부모는 자식들이 떠난 뒤 무엇을 해야 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빈 시간을 급하게 채우려 합니다. 모임을 하나 더 만들고 별로 가고 싶지 않은 자리에도 따라가고 누군가 연락하면 싫은 부탁도 쉽게 거절하지 못합니다. 혼자가 되는 것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외로움 때문에 사람을 선택하기 시작하면 관계의 기준이 무너집니다. 좋은 사람인가 보다 나를 떠나지 않을 사람인가가 더 중요해집니다. 편안한 관계인가 보다 지금 내 옆에 있어주는가가 더 중요해집니다. 그러면 평소라면 받아들이지 않았을 말도 참게 됩니다. 누군가 무례하게 말했는데도 웃으며 넘깁니다. 돈을 빌려달라는 부탁이 마음에 걸려도 거절하지 못합니다. 모임에서 나를 함부로 대하는 사람이 있어도 다시 불러주지 않을까봐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집에 돌아온 뒤에는 마음이 더 쓸쓸합니다. 사람들과 함께 있었는데도
존중받지 못했다는 느낌이 남기 때문입니다. 혼자 있기 싫어서 나갔는데 오히려 내 품위를 조금 내어주고 돌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노년에는 외로움을 없애려고만 해서는 안 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견디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처음부터 하루 종일 혼자 있으라는 뜻은 아닙니다. 아주 작은 시간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저녁 식사를 마친 뒤 휴대전화를 내려놓고 10분만 조용히 앉아보는 것입니다. 아무에게도 전화하지 않고 텔레비전도 켜지 않고 그냥 차 한 잔을 천천히 마셔보십시오. 처음에는 10분이 길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별별 생각이 다 떠오릅니다. 예전에 자식에게 들었던 서운한 말, 세상을 떠난 배우자의 얼굴 친구와 다투었던 일까지 갑자기 생각날 수 있습니다. 그 생각을 억지로 밀어내지 않아도 됩니다. 내가 아직 이 일을 마음에 품고 있었구나. 그 정도로 바라보면 충분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견딘다는 것은 아무 생각도 하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생각이 올라와도 그것에 끌려가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며칠이 지나면 10분을 20분으로 늘려보십시오. 창밖을 바라보기도 하고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하고 천천히 책 몇 장을 읽어도 좋습니다. 일요일 오후처럼 유난히 시간이 길게 느껴지는 날에는 가까운 곳을 혼자 걸어보십시오. 처음에는 혼자 걷는 자신의 모습이 초라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공원 벤치에 부부가 앉아 있고 식당에는 가족들이 함께 밥을 먹고 있습니다. 그 장면을 보면 잠시 마음이 내려앉습니다. 나만 혼자구나. 그런데 조금만 더 걸어보면 다른 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혼자 천천히 걷는 사람도 있고 벤치에서 책을 읽는 사람도 있고 혼자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혼자 있다는 것은 실패한 삶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저 사람이 살아가는 여러 모습 중 하나일 뿐입니다. 이것을 몸으로 알아가는 데에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평생 사람들과 함께 사는 법만 배웠지 혼자 있는 법을 배운 적은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려서부터 친구를 사귀는 법은 배웠지만 혼자 있는 법은 배우지 않았습니다. 결혼해서는 함께 사는 법을 배웠고 부모가 되어서는 자식을 돌보는 법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마지막에 나 자신과 함께 사는 법을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늦게라도 배워야 합니다. 혼자 밥을 먹어도 괜찮다는 것, 혼자 산책해도 부끄럽지 않다는 것, 전화가 오지 않는 하루도 실패한 하루가 아니라는 것, 주말에 아무 약속이 없어도 내 인생이 비어 있는 것은 아니라 이 사실들이 마음에 자리 잡으면 이상한 변화가 생깁니다. 전에는 사람이 필요해서 만났지만 이제는 만나고 싶어서 만납니다. 전에는 혼자가 될까 두려워 관계를 붙잡았지만 이제는 불편한 관계를 조용히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무례한 말을 들었을 때 억지로 웃지 않아도 됩니다. 싫은 부탁을 거절하고 집에 돌아와도 불안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혼자 있어도 괜찮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혼자 있는 힘은 결국 경계를 지키는 힘이 됩니다. 그리고 자기 경계를 지킬 줄 아는 사람은 늙어갈수록 오히려 더 단정해집니다. 말이 줄어도 초라해지지 않고 사람이 줄어도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저녁에도 자기 삶을 스스로 따뜻하게 만들 줄 압니다. 그때 외로움은 조금씩 다른 모습으로 변합니다. 누군가 채워줘야 하는 빈자리가 아니라 내가 나를 만날 수 있는 조용한 시간이 됩니다. 그 순간부터 혼자는 더 이상 벌이 아닙니다. 고독이라는 이름의 자유가 되기 시작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조금씩 편안해지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 필요한 것은 하루를 스스로 세우는 힘입니다. 사람이 나이를 먹을수록 무너지는 것은 몸만이 아닙니다. 일정도 무너지고 역할도 줄고
누군가 나를 필요로 하는 시간도 줄어듭니다. 그래서 노년에는 하루의 구조를 잃지 않는 것이 생각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젊을 때는 내가 원하지 않아도 하루가 굴러갑니다. 출근 시간이 있고 자식 학교 시간이 있고 가족 식사 시간이 있습니다. 늦잠을 자고 싶어도 해야 할 일이 기다립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그런 강제적인 시간표가 사라집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갈 곳이 없습니다. 조금 더 누워 있어도 누구도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점심이 늦어져도 상관없고 오후 내내 텔레비전을 봐도 막는 사람이 없습니다. 처음에는 이것이 자유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평생 시간에 쫓겨 살았으니 이제야 쉬는 것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자유를 그대로 방치하면 어느 순간 하루의 경계가 흐려집니다. 아침과 점심의 차이가 없어지고 평일과 주말의 차이도 사라집니다. 밤늦게 잠들고 늦게 일어나는 일이 반복됩니다. 밥을 건너뛰기도 하고 씻는 시간도 들쭉날쭉해집니다. 그러다 보면 사람은 자신도 모르게 이런 감정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오늘도 한 것이 없구나. 이 느낌이 반복되면 자존감이 조금씩 깎입니다. 겉으로는 아무 문제 없이 하루를 보냈지만 마음속에서는 내가 점점 쓸모없는 사람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사람은 해야 할 일이 많아서 힘들기도 하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상태가 너무 오래 지속되면 더 쉽게 무너집니다. 그래서 혼자 사는 사람에게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거창한 목표가 아닙니다. 아침 하나를 제대로 만드는 것입니다. 매일 비슷한 시간에 눈을 뜨십시오. 침대에서 일어나자마자 창문을 열어도 좋습니다. 밤새 닫혀있던 방에 아침 공기가 들어오는 순간은 작지만 분명한 시작이 됩니다. 물 한 잔을 천천히 마시고 어깨와 허리를 가볍게 움직여 보십시오. 몸이 굳어 있으면 마음도 쉽게 가라앉습니다. 반대로 몸을 조금 움직이면 생각도 달라집니다. 어떤 날은 하기 싫을 것입니다. 오늘 하루쯤은 그냥 누워있자. 그런 생각이 드는 날일수록 작은 행동 하나만 지켜보십시오. 세수를 하고 옷을 갈아입는 것, 침구를 정리하는 것, 식탁에 앉아 아침을 먹는 것, 이런 사소한 행동이 삶의 모양을 지켜줍니다. 오래 살아보면 알게 됩니다. 사람은 큰 결심보다 반복되는 작은 습관에 의해 더 많이 구원받습니다. 아침이 정돈되면 하루가 덜 흔들립니다. 그리고 하루 중 반드시 걸어야 할 시간을 정해두는 것도 좋습니다. 길게 걸을 필요는 없습니다. 처음에는 집 주변을 15분만 걸어도 충분합니다. 중요한 것은 매일 비슷한 시간에 몸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는 것입니다. 집 안에 오래 있으면 생각은 안쪽으로만 맴돕니다. 과거의 후회자식에 대한 서운한 몸에 대한 걱정이 계속 커집니다. 그러나 밖으로 나가면 시선이 달라집니다. 어제보다 조금 핀 꽃이 보이고 늘 같은 시간에 운동하는 사람이 보이고 가게 문을 여는 주인의 모습도 보입니다. 세상은 내가 집 안에서 걱정하는 동안에도 계속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몸으로 느끼게 됩니다. 어느 아침 공원에서 늘 마주치던 사람이 가볍게 고개를 숙이며 인사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도 나오셨네요. 그 한마디가 별것 아닌 것 같지만 하루의 온도를 바꿉니다. 사람과 깊은 관계를 맺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몇 번 마주치는 것만으로도 내가 세상과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걷기는 몸을 위한 운동이기도 하지만 마음이 자기 안에 갇히지 않게 만드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루에 아주 작은 일 하나는 반드시 끝내 보십시오. 화분에 물을 주는 일도 좋고 서랍 하나를 정리하는 일도 좋습니다.
읽던 책 5쪽을 읽어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나는 이것을 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을 남기는 것입니다. 사람은 성취가 거창해야 만족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내 하루를 움직였다는 감각이 필요합니다. 반대로 하루 종일 남이 만든 영상만 보고 남이 하는 이야기만 듣고 남의 삶만 들여다보다 잠드는 날이 반복되면 마음은 점점 수동적으로 변합니다. 내 삶을 산 것이 아니라 남의 삶을 구경한 느낌만 남습니다. 그 상태가 길어지면 자기 자신에 대한 존중도 약해집니다. 그래서 노년의 루틴에는 반드시 내가 직접 하는 일이 들어가야 합니다. 요리를 직접 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혼자 먹는다고 대충 먹지 마십시오. 작은 접시에 반찬을 담고 식탁에 앉아 천천히 드십시오. 나 하나 먹는데 뭘. 이 말이 반복되면 나도 모르게 자기 자신을 대하는 태도가 거칠어집니다. 누군가 올 때만 좋은 그릇을 꺼내고 혼자 있을 때는 아무렇게나 먹는다면 우리는 아직도 나 자신보다 타인을 더 귀하게 대하고 있는 셈입니다. 혼자 있는 날에도 정갈하게 밥을 차리는 사람은 자기 삶을 존중하는 사람입니다. 누가 봐주지 않아도 단정하게 입고 누가 칭찬하지 않아도 집을 정리하고 아무 약속이 없어도 제 시간에 일어나는 것. 이런 태도가 쌓이면 사람의 표정도 달라집니다. 나이가 들어서 품위가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자신을 어떻게 대했는지가 얼굴에 남는 것입니다. 하루를 스스로 세우기 시작하면 외로움도 이전처럼 무섭지 않습니다. 시간이 비어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침에는 몸을 깨우고 낮에는 걷고 저녁에는 작은 일을 마무리합니다. 누군가 연락해 주기를 기다리며 하루를 보내지 않습니다. 자식의 전화가 와도 반갑고 오지 않아도 내 하루는 이미 존재합니다. 그때부터 삶의 중심이 다시 내 쪽으로 돌아옵니다. 사람에게 빼앗겼던 마음의 주도권도 조금씩 돌아옵니다. 그리고 이런 하루가 반복될수록 우리는 중요한 사실 하나를 깨닫게 됩니다. 혼자 산다는 것은 아무도 나를 돌봐주지 않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나를 돌보는 법을 배워야 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 일을 매일 조금씩 해내는 사람은 시간이 갈수록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단단해집니다. 그 단단함 위에 비로소 혼자 있어도 풍요로운 또 하나의 세계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루의 틀이 조금씩 잡히기 시작하면 사람은 비로소 남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중요한 질문 하나가 생깁니다. 나는 혼자 있을 때 무엇을 하며 살아갈 것인가? 이 질문에 답하지 못하면 사람은 다시 타인의 연락과 관심을 기다리는 삶으로 돌아가기 쉽습니다. 하지만 자기 안에 머물 수 있는 세계가 생기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오래 살아본 사람은 압니다. 사람을 외롭게 만드는 것은 빈집이 아니라 빈 마음입니다. 집에 아무도 없어도 마음이 바쁜 사람은 외롭지 않습니다. 반대로 사람들 속에 있어도 자기 안에 머물 곳이 없으면 늘 허전합니다. 그래서 노년에는 취미 하나쯤은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취미는 단순히 시간을 때우는 일이 아닙니다. 텔레비전을 오래 보는 것, 휴대전화로 영상을 넘겨보는 것, 하루 종일 뉴스만 듣는 것은 시간이 지나가기는 하지만 내 안에 무엇인가를 남겨주지는 못합니다. 진짜 필요한 것은 내가 직접 손을 움직이고 생각하고 조금씩 나아지는 것을 느낄 수 있는 일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책일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어려운 책을 읽을 필요는 없습니다. 하루에 10쪽만 읽어도 좋습니다. 마음에 남는 문장을 한 줄 적어 두십시오. 며칠 뒤 다시 보면 그 문장이 그날의 내 마음을 그대로 보여줄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글쓰기가 맞을 수 있습니다. 거창한 글을 쓸 필요도 없습니다. 오늘 누구를 만났는지, 어떤 말을 들었는지,
무엇이 서운했고 무엇이 고마웠는지 몇 줄만 적어 보십시오. 말로 하면 자꾸 감정이 커지지만 글로 쓰면 생각이 조금 정리됩니다. 그 사람이 나를 무시한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말에 예민했던 건 아닐까? 나는 왜 그 말 하나를 하루 종일 붙잡고 있었을까? 이런 생각을 스스로 발견하게 됩니다. 사람 마음은 밖으로만 향해 있을 때는 자신을 잘 보지 못합니다. 누가 나에게 무엇을 했는지만 보입니다. 하지만 혼자 있는 시간에 생각을 기록하다 보면 그 다음부터는 내가 어떤 마음으로 반응했는지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때 사람은 조금 더 성숙해집니다. 어떤 분에게는 텃밭이 더 잘 맞습니다. 아침에 나가 흙을 만지고 작은 화분에 물을 주고 어제보다 조금 자란 잎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하루가 달라집니다. 식물은 재촉한다고 빨리 자라지 않습니다. 매일 조금씩 돌볼 뿐입니다. 사람도 비슷합니다. 노년의 마음은 큰 변화보다 작은 반복 속에서 회복됩니다. 오늘 하루 마음이 편해졌다고 모든 외로움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한 달, 두 달, 반년을 자기 삶을 돌보며 보내면 어느 순간 알게 됩니다. 예전보다 덜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또 어떤 사람은 그림을 그릴 수도 있고 악기를 배울 수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러도 됩니다. 남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이 시기에는 잘해야 한다는 생각을 내려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젊을 때 우리는 대부분 결과를 위해 무언가를 했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 일했고, 인정받기 위해 노력했고, 자식을 잘 키우기 위해 책임졌습니다. 하지만 노년에는 조금 달라도 됩니다. 잘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살아있음을 느끼기 위해 무언가를 할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 평가받지 않아도 됩니다. 이 자유를 늦게라도 누려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스스로를 막습니다. 이 나이에 뭘 새로 배워? 내가 해봤자 얼마나 하겠어? 젊은 사람들처럼 못하는데. 이런 말은 겸손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자기 삶을 너무 일찍 포기하는 말일 수 있습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어서 배우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배우지 않기로 마음먹는 순간부터 멈추는 것입니다. 물론 예전보다 느릴 수 있습니다. 한 번 들은 것을 잊을 수도 있고 손이 잘 따라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노년의 배움은 속도를 겨루는 일이 아닙니다. 내 마음이 아직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일입니다. 어느 날 문화센터에서 처음 붓을 잡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선이 마음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옆 사람은 잘하는 것 같고 나만 뒤처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집에 돌아오는 길에 괜히 시작했나 싶은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음 주에도 가보십시오. 한 달이 지나면 조금 달라집니다. 석 달이 지나면 처음 그렸던 그림을 보며 웃게 됩니다. 그래도 내가 이만큼 했구나. 그 작은 성취가 사람을 살게 합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어도 자신이 성장하고 있다고 느낄 때 마음이 살아납니다. 반대로 하루가 어제와 똑같고 아무것도 새로 시작하지 않으면 시간이 빨리 늙게 만듭니다. 이런 자기만의 세계가 생기면 인간관계도 달라집니다. 예전에는 친구가 만나자고 하면 무조건 나갔습니다. 혼자 있기 싫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습니다. 읽던 책이 있고 돌봐야 할 화분이 있고 저녁에 쓰려던 글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약속은 자연스럽게 거절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집에서 쉬려고 해. 예전 같으면 상대가 서운해할까 걱정했을 말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괜찮습니다. 내 시간을 지키는 것이 상대를 무시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자기 삶이 없을수록 남의 삶에 많이 들어가려 합니다.
자식이 무엇을 하는지 궁금하고 친구가 누구를 만났는지 신경 쓰고 이웃의 행동까지 자꾸 눈에 들어옵니다. 반대로 자기 삶이 풍요로운 사람은 남의 삶을 덜 간섭합니다. 자기 하루가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취미는 단순히 외로움을 줄이는 도구가 아닙니다. 사람을 더 품위 있게 만들어주는 힘입니다. 남에게 지나치게 기대지 않게 하고 불필요한 관심에서 멀어지게 하고 혼자 있어도 초조하지 않게 만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과 대화할 수 있게 해준다는 점입니다. 평생 우리는 다른 사람의 목소리를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부모가 원하는 삶, 배우자가 원하는 삶, 자식이 기대하는 모습, 사회가 정한 기준을 따라가느라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조차 잊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혼자 있는 시간은 늦게라도 나에게 묻습니다. 나는 무엇을 할 때 마음이 편안한가? 나는 무엇을 좋아하는 사람인가? 이 질문에 천천히 답해가는 과정이 바로 노년의 고독을 풍요롭게 만드는 길입니다. 내 안에 작은 세계 하나만 생겨도 사람은 덜 흔들립니다. 누군가 나를 찾아주지 않아도 괜찮고 하루 종일 전화가 없어도 마음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저녁이 되면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도 내 하루를 잘 살았구나. 그 마음이 쌓이면 고독은 더 이상 빈 시간이 아닙니다.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나만의 삶이 됩니다. 그리고 자기 삶이 있는 사람은 사람을 붙잡지 않아도 됩니다. 필요해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좋아서 만나고 두려워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존중하며 관계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혼자여도 부족하지 않은 사람이 되어갑니다. 자기 삶이 조금씩 채워지기 시작하면 사람을 대하는 태도도 달라집니다. 예전에는 혼자가 될까 두려워 관계를 붙잡았다면 이제는 어떤 관계를 가까이 하고 어떤 관계와 거리를 둘지 조금 더 차분하게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노년의 인간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사람이 많으냐 적으냐가 아닙니다. 내 마음을 소모시키지 않으면서도 세상과 연결되어 있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오래 살아보면 알게 됩니다. 사람은 많다고 덜 외로운 것이 아니고 적다고 반드시 외로운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사람은 많은데 마음 편히 말할 사람이 하나도 없을 때 더 외롭습니다. 모임에 나가면 10명, 20명이 앉아 있습니다. 서로 웃고 밥을 먹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런데 집에 돌아와 옷을 갈아입고 불을 끄면 이상하게 마음이 허전합니다. 오늘 나는 왜 그렇게 많이 웃었지? 생각해보면 누군가의 비위를 맞추느라 웃었고 분위기를 깨고 싶지 않아 웃었고 사실은 듣기 싫은 말에도 웃었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있었지만 내 마음은 계속 긴장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관계가 반복되면 만남이 끝난 뒤 피로가 남습니다. 누군가는 만날 때마다 자식 자랑을 합니다. 누군가는 남의 형편을 캐묻습니다. 아들은 한 달에 얼마나 벌어? 집은 자식한테 넘겼어. 연금은 얼마나 받아? 처음에는 그냥 대답합니다. 그런데 집에 돌아와 생각하면 마음 한구석이 불편합니다. 내가 왜 저 사람에게 그런 이야기까지 했을까? 다음 모임에서는 내가 한 이야기가 다른 사람 입에서 나오는 것을 듣습니다. 지난번에 들었는데 아들이 요즘 어렵다며 순간 얼굴은 웃고 있어도 마음은 차갑게 식습니다. 그때 비로소 깨닫습니다. 가까이 앉았다고 가까운 사람은 아닙니다. 오래 알았다고 내 마음을 맡겨도 되는 사람도 아닙니다. 노년에는 관계의 숫자보다 관계의 질을 봐야 합니다. 내 말을 함부로 옮기지 않는 사람, 내가 잘되지 않았을 때도 태도가 변하지 않는 사람, 내 약점을 듣고 우월감을 느끼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이
한두 명만 있어도 충분합니다. 반대로 오래 알고 지냈다는 이유만으로 나를 자꾸 불편하게 만드는 관계까지 붙잡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사람을 모두 끊어버리는 것도 현명하지 않습니다. 사람 만나봐야 피곤해. 이제 누구도 필요 없어. 상처를 많이 받은 사람일수록 이런 말을 하기 쉽습니다. 처음에는 강해진 것처럼 느껴집니다. 전화도 받지 않고 모임도 나가지 않습니다. 누구에게도 기대하지 않으니 편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람은 완전히 고립되어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아플 때 도움을 청할 사람이 필요하고 가끔은 내 목소리를 들어줄 사람도 필요합니다. 아무 의미 없는 날씨 이야기라도 누군가를 선선. 일주일에 한 번 친구와 차를 마시는 정도면 충분할 수 있습니다. 매일 통화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식에게도 계속 연락할 필요가 없습니다. 며칠에 한 번 안부를 묻고 각자의 삶으로 돌아가면 됩니다. 이웃을 만나면 반갑게 인사하되 모든 사정을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관계가 건강하려면 가까움과 거리가 함께 있어야 합니다. 너무 멀면 마음이 식고 너무 가까우면 서로의 삶을 침범하기 시작합니다. 특히 자식과의 관계에서 이 거리가 중요합니다. 자식이 결혼하고 자기 가정을 꾸렸다면 이제는 부모와 자식 사이에도 새로운 경계가 필요합니다. 무슨 음식을 먹었는지, 어디에 갔는지, 왜 연락이 늦었는지 매번 물어보기 시작하면 관심이 아니라 감시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부모 입장에서는 걱정입니다. 하지만 자식 입장에서는 숨이 막힐 수도 있습니다. 어느 날 아들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엄마, 나도 내 생활이 있어. 그 말을 들으면 가슴이 철렁합니다. 내가 짐이 됐다는 뜻인가? 하지만 꼭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저 한 사람으로 독립해서 살아갈 공간이 필요하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그때 서운함부터 쏟아내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 바쁜 거 알아. 시간 될 때 연락해. 짧게 말하고 물러설 수 있어야 합니다. 그 한마디가 관계를 오래 살립니다. 사람은 자신을 존중해주는 사람에게 다시 다가옵니다. 반대로 계속 확인하고 요구하는 사람에게는 점점 숨을 공간을 찾습니다. 경계를 세운다는 것은 상대를 벌주는 것이 아닙니다. 나도 지키고 상대도 지키는 일입니다. 친구가 돈을 빌려달라고 했는데 마음이 불편하다면 거절할 수 있습니다. 미안하지만 돈 거래는 하지 않기로 했어. 길게 설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상대가 서운해할까봐 이유를 10가지씩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거절 한 번으로 무너지는 관계라면 애초에 건강한 관계가 아니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또 누군가 계속 무례한 농담을 한다면 웃어넘기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 말은 내가 좀 불편하네. 조용히 말하면 됩니다. 큰 소리 칠 필요도 없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경계는 더 조용해져야 합니다. 젊을 때는 화를 내야 내 뜻이 전달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지나면 알게 됩니다. 단정한 한마디가 긴 싸움보다 훨씬 힘이 있다는 것을. 관계의 품위는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사랑받느냐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싫은 사람에게도 매달리지 않고 좋은 사람에게도 지나치게 의존하지 않으며 누구 앞에서도 내 존엄을 흥정하지 않는 태도에서 나옵니다. 그러면서도 마음의 문을 완전히 닫지는 않는 것. 찾아오는 사람을 따뜻하게 맞고 떠나는 사람을 붙잡지 않는 것. 함께 있을 때는 진심으로 함께하고 혼자 있을 때는 자기 삶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것. 그 정도의 거리를 지킬 수 있다면 사람은 늙어갈수록 오히려 관계에서 더 자유로워집니다. 그리고 그 자유가 생길 때 비로소 관계는 외로움을 피하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서로의 삶을 따뜻하게 비추는 인연으로 남게 됩니다. 사람과의 거리를 조금씩 배워가면
마음에는 이전보다 조용한 자리가 생깁니다. 그 자리는 비어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아주 중요한 공간입니다. 그곳에 무엇을 채우느냐에 따라 노년의 표정이 달라집니다. 어떤 사람은 그 자리를 후회와 걱정으로 채우고 어떤 사람은 감사와 평온으로 채웁니다. 같은 하루를 살아도 마음의 방향은 전혀 달라집니다. 오래 살아보면 알게 됩니다. 인생은 결국 무엇을 더 얻느냐보다 무엇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훨씬 많이 달라집니다. 아침에 눈을 떴는데 몸이 예전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무릎이 뻣뻣하고 허리가 묵직하고 손가락이 잘 움직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 순간 우리는 쉽게 잃은 것부터 생각합니다. 예전에는 이렇지 않았는데 이제 정말 늙었구나. 이런 생각이 하루의 첫 감정이 되면 마음은 금세 무거워집니다. 하지만 같은 아침에도 조금 다른 시선이 가능합니다. 그래도 오늘 내가 눈을 떴구나. 아직 내 발로 걸을 수 있구나. 따뜻한 밥을 먹을 수 있구나. 큰 감사가 아니어도 됩니다. 오히려 노년의 감사는 아주 작은 곳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비가 오지 않았다는 것, 오랜만에 잠을 푹 잤다는 것, 마트에서 직원이 친절하게 인사해 줬다는 것, 친구가 짧게라도 안부를 물었다는 것, 저녁밥이 생각보다 맛있었다는 것, 이런 것들을 지나치지 않고 마음에 남겨두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잠들기 전에 감사한 일 3가지를 적어보는 습관이 좋습니다. 처음에는 쓸 것이 없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펜을 들고 한참 멈춰 있게 됩니다. 오늘 뭐가 감사했지? 그런데 억지로라도 하나를 떠올려 보십시오. 아침에 햇빛이 좋았다. 2번째는 조금 쉬워집니다. 동네에서 아는 사람이 먼저 인사했다. 3번째쯤 가면 마음이 조금 풀립니다. 오늘 크게 아픈 곳 없이 하루를 보냈다. 이런 기록이 쌓이면 놀라운 변화가 생깁니다. 사람은 없는 것을 찾는 눈에서 있는 것을 발견하는 눈으로 조금씩 바뀝니다. 그동안 우리는 늘 부족한 것을 세며 살았습니다. 돈이 더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자식이 더 잘 됐으면 좋았을 텐데, 배우자가 내 마음을 더 알아줬으면 좋았을 텐데, 건강이 조금만 더 좋았으면 좋았을 텐데. 하지만 인생의 후반부에는 부족한 것을 끝없이 세는 습관이 너무 비싼 대가를 요구합니다. 남은 시간을 감사하지 못한 채 과거와 비교하며 보내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감사는 현실을 좋게 꾸미는 일이 아닙니다. 아픈 것은 아픈 것이고 외로운 날은 외로운 날입니다. 다만 아픈 날에도 전부가 아픈 것은 아니며 외로운 날에도 전부가 비어있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보는 것입니다. 이 시선이 생기면 죽음에 대한 생각도 조금씩 달라집니다. 많은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을 두려워하는 가장 깊은 이유 중 하나는 마지막을 떠올리기 때문입니다. 밤에 조용히 누워있다가 문득 생각이 듭니다. 나도 언젠가는 가겠지. 그 생각이 들면 얼른 텔레비전을 켜거나 다른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죽음을 생각하면 우울해질 것 같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죽음을 외면한다고 죽음이 멀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준비하지 않은 죽음이 더 큰 두려움이 됩니다. 정리해야 할 재산이 있다면 조금씩 정리해 두십시오. 중요한 서류가 어디에 있는지 가족에게 알려두는 것도 좋습니다. 원하는 장례 방식이 있다면 조용히 적어두어도 됩니다. 내가 아플 때 어떤 선택을 원하는지 생각해 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이런 준비를 한다고 죽음을 앞당기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의 삶을 더 가볍게 만들어줍니다. 마음 한구석에서 계속 미뤄두었던 숙제를 조금씩 끝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서랍을 정리하다 오래된 사진을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젊었던 배우자의 얼굴, 어린 자식들의 모습, 이제는 세상에 없는
부모님의 사진이 나옵니다. 한동안 사진을 바라보다 마음이 먹먹해집니다. 정말 많이 지나왔구나. 그때 후회도 떠오릅니다. 조금 더 잘해줄 걸, 그 말을 하지 말 걸, 그 사람에게 먼저 사과할 걸. 하지만 인생을 오래 산 사람이 가져야 할 태도는 과거의 자신을 끝없이 재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그때의 형편과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살았다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잘못한 일이 있다면 인정하면 됩니다. 가능하다면 사과하면 됩니다. 그러나 되돌릴 수 없는 일을 평생 붙잡고 자신을 벌주는 것은 성숙함이 아닙니다. 과거를 놓아주는 것도 남은 삶에 대한 책임입니다. 죽음을 받아들인 사람은 오히려 하루를 함부로 쓰지 않습니다. 오늘 만난 사람에게 조금 더 따뜻하게 말합니다. 쓸데없는 싸움을 오래 끌지 않습니다. 누가 옳았는지를 증명하는 것보다 마음의 평화를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가끔 보고 싶은 사람이 떠오르면 먼저 전화할 수도 있습니다. 그냥 목소리 듣고 싶어서 전화해서 그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서로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을지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죽음을 기억하면 삶의 우선순위가 분명해집니다. 체면보다 평안이 중요해지고 승리보다 관계가 중요해지고 남의 평가보다 내 마음의 단정함이 중요해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오늘 하루를 당연하게 여기지 않게 됩니다. 감사와 죽음은 서로 반대되는 말처럼 보이지만 사실 아주 가까이 있습니다. 마지막이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만이 지금 가진 것의 가치를 깊이 압니다. 언젠가 이 집을 떠난다는 것을 알기에 창문으로 들어오는 오후 햇살이 더 귀하고 언젠가 이 몸을 놓아야 한다는 것을 알기에 오늘 걸을 수 있는 몇 걸음이 더 감사해집니다. 그래서 노년의 평화는 죽음을 잇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죽음을 받아들이고도 오늘을 사랑할 수 있을 때 옵니다. 그 마음이 생기면 우리는 더 이상 마지막을 두려워하며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남은 하루를 아끼며 살아가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혼자라는 사실조차 이전만큼 쓸쓸하지 않습니다. 내가 가진 것과 지나온 것, 아직 남아있는 시간을 조용히 바라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시선이 생긴 사람은 마지막까지 자기 삶을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결국 노년의 마지막 공부는 사람을 붙잡는 법이 아니라 나 자신과 편안하게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일입니다. 젊을 때는 누군가에게 인정받아야 마음이 놓였고 가족이 내 뜻대로 잘 되어야 내 인생도 잘 된 것처럼 느꼈습니다. 그러나 많은 세월을 지나고 나면 조금 늦게 알게 됩니다. 내 평안까지 다른 사람의 손에 맡겨놓고 살면 끝까지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혼자 산다는 것은 아무도 필요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자식이 찾아오면 반갑습니다. 친구가 전화하면 고맙습니다. 누군가 따뜻한 말을 건네면 마음도 따뜻해집니다. 다만 이제는 그것이 없다고 해서 하루 전체가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 차이가 중요합니다. 예전에는 자식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받지 않으면 몇 시간 동안 신경이 쓰였습니다. 무슨 일이 있나? 조금 지나면 걱정은 서운함으로 변했습니다. 내가 전화했는데 다시 전화 한 통 못하나? 하지만 마음의 중심이 생기면 조금 달라집니다. 전화를 받지 않으면 메시지 하나 남겨놓고 하던 일을 계속합니다. 시간 될 때 연락해. 그리고 산책을 나가거나 차를 마십니다. 자식이 다시 전화하면 반갑게 받고 늦게 전화했다고 따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한 번, 두 번 달라진 태도가 쌓이면 관계도 달라집니다. 자식 역시 전화를 부담스러워하지 않게 됩니다. 찾아오는 횟수보다 만났을 때의 표정이 더 따뜻해집니다. 사람은 붙잡아둘수록 오래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편안하게 떠날 수 있는 관계에서 오히려 다시 돌아옵니다. 친구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는 어떤 모임에서 내 이야기가 무시되면
집에 돌아와 계속 생각했습니다. 내가 우습게 보였나? 다음 모임에서는 더 많이 말하고 내 경험을 증명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는 굳이 모든 자리에서 인정받으려 하지 않습니다. 내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저 조용히 물을 한 모금 마십니다. 틀린 말을 들었다고 모두 바로잡지 않습니다. 누가 나를 조금 오해한다고 해서 그날 밤까지 설명하려 하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모든 오해를 풀고 살 필요는 없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알고 가까운 몇 사람이 알아주면 충분한 때가 옵니다. 그 순간부터 말은 줄지만 사람의 무게는 오히려 커집니다. 품이라는 것은 좋은 옷이나 많은 돈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불필요한 순간에 자신을 증명하지 않는 태도에서 나옵니다. 상대가 무례하다고 나까지 무례해지지 않는 것, 섭섭하다고 상대를 죄인으로 만들지 않는 것, 혼자라고 아무 관계나 붙잡지 않는 것, 그러면서도 마음을 닫아버리지는 않는 것, 이것이 세월을 제대로 지나온 사람이 보여줄 수 있는 깊이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을 사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너무 많은 시간을 지나간 일에 사용합니다. 그때 그 집을 팔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 사람에게 그런 말을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자식을 조금 다르게 키웠다면 어땠을까? 미래에도 많은 시간을 빼앗깁니다. 내가 더 아프면 어떻게 하지? 혼자 남으면 어떡하지? 자식이 나를 돌보지 않으면 어떻게 하지? 그러다 보면 정작 오늘이 사라집니다. 지금 손에 들고 있는 따뜻한 찻잔의 온도도 느끼지 못합니다. 창밖으로 들어오는 바람도 지나칩니다. 몸이 아직 움직일 수 있는데도 몸을 걱정하느라 걷지 않습니다. 사람은 죽음 때문에 삶을 잃는 것이 아니라 아직 오지 않은 죽음을 걱정하느라 오늘을 잃기도 합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만 살아보십시오. 아침에 눈을 뜨면 커튼을 열고 하늘을 보십시오. 식사를 할 때는 천천히 맛을 느껴보십시오. 산책을 하다가 꽃이 보이면 잠깐 멈춰도 좋습니다. 오랜 친구가 생각나면 전화 한 통 하십시오. 그러나 받지 않는다고 서운해하지는 마십시오. 저녁에는 오늘 하루를 잘 보낸 자신에게 말해도 좋습니다. 오늘도 이만하면 잘 살았다. 이런 하루들이 모여 마지막 인생을 만듭니다. 그리고 언젠가 정말 혼자 남는 날이 올 수도 있습니다. 배우자가 먼저 떠나고 자식들이 멀리 살고 친구들의 숫자도 하나둘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때 집안은 조용할 것입니다. 하지만 조용하다고 반드시 쓸쓸한 것은 아닙니다. 아침에 일어날 이유가 있고, 걸을 길이 있고, 읽을 책이 있고, 가끔 안부를 나눌 사람이 있으며, 무엇보다 자기 자신과 함께 있는 것이 불편하지 않다면 그 집은 빈집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 한 사람의 인생이 가득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은 사람이 내 곁에 있느냐가 아닙니다. 사람이 떠나도 나를 잃지 않는 것입니다. 외로움이 찾아와도 품위를 잃지 않는 것입니다. 누군가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스스로를 함부로 대하지 않는 것입니다. 혼자임을 받아들인 사람은 오히려 사람을 더 따뜻하게 사랑합니다. 붙잡지 않으니 미워할 일이 줄고, 기대하지 않으니 감사할 일이 많아지고, 자기 삶이 있으니 다른 사람의 삶도 존중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간다면 마지막 어느 날 눈을 감기 전에도 마음속으로 조용히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는 많은 것을 잃었지만 나 자신까지 잃지는 않았다. 나는 혼자 있는 날이 많았지만 외로움에게 내 삶을 모두 내주지는 않았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내 삶을 내 손으로 따뜻하게 지켜냈다. 살다 보면 누구나 어느 순간 혼자라는 사실 앞에 서게 됩니다. 배우자가 옆에 있어도 마음은 혼자일 수 있고,
자식이 있어도 그들의 삶까지 내 삶으로 붙잡을 수는 없습니다. 이것을 너무 늦게 받아들이면 우리는 사람에게 기대고 서운해하고 다시 붙잡는 일을 반복하며 마음을 지치게 합니다. 그러나 혼자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사람을 포기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기대를 조금 내려놓으면 사랑은 오히려 가벼워집니다. 자식에게 삶을 맡기지 않고 친구에게 외로움을 책임지게 하지 않으며 혼자 있는 저녁을 견딜 수 있게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 몸을 움직이고 걸으며 세상과 다시 연결되고 책이나 글 화분이나 작은 취미 하나를 통해 자기 안에 머물 공간도 만들어갑니다. 그렇게 자기 삶이 생기면 관계에서도 조금 더 단정해집니다. 싫은 부탁에는 조용히 거절할 수 있고 무례한 말에는 화를 내지 않고 경계를 세울 수 있습니다. 사람을 모두 끊어내지도 않고 그렇다고 아무 관계나 매달리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하루가 저물 때 작은 감사 하나를 발견합니다. 오늘도 걸을 수 있었던 것, 누군가와 인사를 나눈 것, 따뜻한 밥 한 끼를 먹은 것, 죽음 역시 피해야 할 생각이 아니라 언젠가 마주할 자연스러운 마지막으로 조금씩 받아들입니다. 그러면 오늘이 전보다 귀하게 보입니다. 지나간 일을 계속 탓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때 나는 그때의 형편 안에서 살아냈습니다. 앞으로 모든 일이 완벽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제는 조금 덜 설명하고 덜 붙잡고 조금 더 천천히 살아도 됩니다. 당신은 누군가의 관심이 있어야만 가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혼자 있는 날에도 자신을 정갈하게 대하고 마음의 경계를 지키고 필요한 사람에게는 따뜻함을 건넬 수 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좋은 노년입니다. 앞으로 남은 날에는 사람을 잃지 않으려고 나를 잃지 마십시오. 내 품위와 평안까지 내어주며 관계를 붙잡지 않아도 됩니다. 혼자여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곁에 있다면 감사하면 됩니다. 그렇게 마지막까지 자기 삶을 조용히 사랑하며 살아가도 됩니다.